자, 프리뷰 먼저 해야 되죠. 728번. 맨 표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표의 가로 세로의 놓인 수의 합이 30으로 모두 같다. 자, 이거 자체가 식이잖아요. 좀 쉬운 건 빨리 풀 거야. 시간을 맡겨야 돼요. 자, 가로 세로의 놓인 수의 합이래. 자, 수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눈에 보이는 거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더하는 게 30이라는 거지. 그걸 식을 써. 그래서 뭐 식 쓸 것도 뭐 있냐? 이렇게 더하는 게 예? 얼마라고? 30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모르지.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가로 세로 합이 어째서 30이라 있어. 그럼 이렇게 더한 것도 30이라는 거죠. 다예요 이게. 열립 못해?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물론 괄호를 좀 정리를 하긴 해야겠지. 동리항 더하고 동리항 더하고. 됐니? 그건 써줘?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3x 마이너스 3y 3으로 약분도 돼. 더하면 x 4y 30. 이건 2로 2는 안 되는 거야. 3 약분한 다음에 대입법 형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x랑 y가 나와. 뭐 구하는 거냐 근데 a를 구하래요. 이걸 뭐 여기서 틀렸나? a 어떻게 구하면 돼? 아니 뭐 이렇게 더한 것도 40, 30인 거잖아. 방금 해 구한 거를 대입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대입하면 뭐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더한 거 30 거기 써도 되고 a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한 거 30이나 이렇게 더한 거 30 중에 하나 쓰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 중에 이걸 택한 거죠. 자, x가 14랑 4니까 요거 계산하면 자, 14 더하기 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 보다.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주황색 동그라미 더한 게 30이니까 a가 32가 나와. 맞지? 정리하면 해보고 41번. 맞으신 분. 좋네요. 좋아. 미리 물어나 보자. 742번 맞으신 분. 맞긴 맞았어요. 아, 그래요? 743번 맞으신 분. 얘도 맞긴 맞았어. 맞긴 맞았으면 맞는 거지 뭐. 자, 얘는 전멸이네. 그럼 봐라. XY 순서상 A, B가 다음 방정식에 해당. 근데 조건이 숫자 조건이 있어요. 자, 항상 문제 풀 때 미지수나 개수의 숫자 조건이 있는 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야? 해가 의미 아닌 정수래. 그럼 0을 포함한 자연수 아닙니까? 맞아요. 자, 뭐 해석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K가 또 자연수래. 자, 반영을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했을 때 이 방정식에 한 거잖아. A, X, Y, 즉 A, B 값이. 그때 A, B, K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좀 귀찮은 건 뭐냐면 이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조건 반영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풀이가 다양하거든. 얘만 먼저 봐. 다음 조건. 자, 즉 이 연립방정식이 해죠. A, B가 X, Y. X, Y 값이 0 의미 아닌 정수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야. 그럼 만약에 요것만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즉 a, b 값을 추려낼 수 있나? 개념대로 잘 보세요. 이 식만 놓고 보면은 식 요 하나만 놓고 보면 해가 무수히 많죠. 값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하죠. 많으니까. 근데 요 조건을 반영을 하면은 추려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거야. 가능하니? 네. 봐봐. 음수만 안 넣으면 되잖아. 0부터 넣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공식은 아니지만
노가다로 대입할 때 팁을 줬는데 기억나?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에 먼저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 그랬죠? 이건 경험자의 조언이잖아. 자, 그래서 x 먼저 넣을 거야. 많이 얘기 안 했죠, 이거 사실은. 자, 그럼 x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보자. x, y 그냥 직접 대입을 해보자. x에다 0을 넣으면 y는 16. 1을 넣으면 12점. 자, 2를 넣으면은 8. 3을 넣으면은 4를 넣으면은 0. 5 넣으면 음수 나오지. 그럼 딱 이거밖에 없어. 아, 내가 말한 대로 나오잖아. 해가 무수히많은 방정식의 해를 추려내는 첫 번째 연습이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가 조건이 주어져. 근데 정리 한번 해줬잖아. 얘들아, 머릿속에 가각법 대입법만 떠올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후보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이걸 만족했잖아. 그럼 얘도 만족한다면 연립방정식의 해지. 그랬을 때 K를 또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지. 그럼 무슨 얘기야? 대입을 바로 해보는 거야. 밑에 식에다가. 예?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하나씩 넣어봐. 밑에 식에다가 넣으면은 그 x가 0이죠. 16. 자,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k가 날아가잖아. 그렇지? 근데 계산만 해보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봤어?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때 조건 기억나? 기억나 안 나?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항등식이라고 불렀지? 조건 뭐였어? 야, 이건 이런 거 개념인가 다 알아야 돼. 니네 뒷반에 고등학교 거지 막 시작했거든? 항등식 저번 시간에 니네 수업 끝나고 수업해줬어. 아니나 다를까 항등식 아무도 몰라. 그 단어를 난 본 적이 없대. 네? 니네한테 설명한 거 항등식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그대로 설명 또 해줬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그런 거 본 적이 없대. 근데 내가 문제집 다 찾아서 보여줬어. 여기 있잖아. 1학년 문제집에 다 써있거든. 교과서에 어때? 교과서도 복사해서 보여줬어. 여기 있는데 지들이 공부 안 한 거야. 자, 어쨌든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해가 없을 때 조건이었어요. 뭐였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필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야. 언제 필기했었지 이거?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의 논리과정이 1학년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랑 연결고리가 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죠? 합복수비죠, 이런 개념인 거. x와 y에 다시 말하면 미지수, 문자의 개수가 싹 다 0인 경우, 하나건 두 개건 세 개건, 네? 미지수의 개수가 싹 다 0인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케이스가 생긴다 그랬지. 근데 상수항조차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k는 개념상 당연히 구할 수 없다고. 따라서 k는 존재한다 안 한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구할 수 없고요. 그럼 두 번째 거 대입해봐. k는 23? 자, 문제가 생겼죠. 이거 10보다 작은 제한 주잖아. 그럼 이거는 조건 때문에 안 맞는 거지. 이해됐니? 자, 딱 순차적으로 넣으면 돼. 자, 넘기면 19니까 k는 2분의 19인데 얘는 왜 문제가 되죠? 자연수가 아니죠. 안 나와 이렇게. 자, 3, 4 넣어봐. 3k 마이너스 4는 15. 3k는 15니까 k는 얼마? 얘는 되지. 자, 하나 남았잖아. 4하고 0 넣어봐. 이거 k 값이 뭐 모두 구하세요가 아닌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거. 자, 11이네요. k는 4분의 11. 하지만 자연수가 아니니까 뺄게요. 따라서 얘밖에 없네. 아닙니다. 그럼 그때 A, B는 누굽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A 값, B 값이었죠. 자, 따라서 요거지? A, B, A, B. 자, 그래서 A는 3, B는 4, K는 얼마다? 5가 됩니다. 자, 됐죠? 더하고 빼는 겁니다. 2죠.
정리하시고. 니네가 오늘 질문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똑바로 집중해서 봐라.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단원별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다르고, 그거를 최대한 보완해 놓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니네 이걸 복습을 한두 번 더 하고 시험 대비까지 나중에 한단 말이야. 계속 힘들어 본인이. 나 쉽게 생각해서 서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놔야 시험 대비할 때도 좀 뭘 흐르듯이 하고 1학년 내신 대비 교재 할 때보다 힘들 거야. 알았죠? 양도 많고 내용도 더 어려우니까. 자, 보자. 얘는 뭐가 문제냐? 해가 x는 p, y는 q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유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잠깐 기억을 떠올려봐. 막 만들어 볼게. 이 녀석의 해가 앞에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강조했던 거. 이 녀석의 해가 얘를 만족한다. 결론만 먼저 얘기해. 이 유형 풀 때 결론은 뭐지? 이거 두 개 연립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서 x과 y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개수가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개수가 싹 다 오픈되어 있는 이 두 개를 먼저 연립해서 x과 y 값을 구한 후에 이거를 개수가 안 나와 있는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k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거는 뭐였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기 때문에 두 녀석만 연립을 해도 똑같은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근거를 들었잖아. 연립방정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럼 애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외워? 아, 이런 문제는 요거랑 요거만 먼저 연립하는 거야. 얘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찐따야.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이거 연립할 수 있다고 했죠. 보여줬잖아 심지어. 한 번이지만. 근데 왜 그랬어? 비효율적으로. 계산이 불편하다고. 근데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추천한다고 했어. 숙제할 때도 내가 한 문제 정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연립해서 x, y 값 찾아서 x 값, y 값을 찾으면 반드시 k 문자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k를 찾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먼저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해가지고 거꾸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좀 더 낫다. 결과만 외우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자꾸 내가 원리를 얘기한 이유가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거야. 잘 봐. 얘는 이건 연립을 할 수밖에 없죠. 식이 없잖아. 뒤에 써있는 멘트가 뭐 써있는 x는 p, y는 q라 할 때 뭐 p분의 q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 써있는 말 중에서 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새롭게 식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냐고. 없어요. 세 번째 식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연립해야 돼. 잘 들어. 지금 이걸 질문하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집에서 열심히 숙제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풀었나 잠깐 곱씹어봐. 이거 연립할 생각조차 안 했으면은 내가 이거 설명했을 때 값어치를 니네가 이해를 못한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거 연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계산이 불편하니까 좀 돌아가는 풀이. 이건 연립할 수 있잖아. 내가 괜히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주옥 같은 명언이에요. 예? 다 경험자에 의한 조언이고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아. 불편하니까 돌아가는 풀을 한번 해보자. 단 이것도 연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자. 개수가 안 나와 있어도 해는 구할 수 있어. 계산적인 부분이지만 구할 수 있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의 특징을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를 대신 연립을 해도 x, y는 나온다. 오케이? 근데 이걸 결과만 외운 인간들은 절대로 이걸 연립할 생각을 안 해. 아니 쌤 저걸 어떻게 해를 구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다 이거 결과만 외운 거지. 이거 연립해보라고 연습하는 것도 연습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걸 왜 질문했어가 아닌 거야. 이거 왜 연립할 생각을 안 했니? 그 말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할게. 내가 말한 거 실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구할 수는 있는데 귀찮은 거네? 이게 탁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걸 생각 안 해놓고 있으면 이거 못 풀어.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미지수가 떠있는 건 해를 안 구해봤거든. 뭐 어떤 핀트에 맞춰있는지 알겠어요?
알겠냐고 무슨 말하는 거야. 연립해야 돼. 식이 없어. 그럼 연립 어떻게 할 거야? 안 해본 사람은 계산 못해 이거. 근데 미지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해도 가관법, 대입법 솔직하게 그냥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 두 번째 보여주는 거야 이제. 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니네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쯤 돼도 이걸 연립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나의 수업할 때 금지어 중에 하나가 있어. 이걸 왜 몰라야? 모르니까 학원 다니는 거잖아. 어려우니까. 나는 학생 입장에서 수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강사 생활 초창기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 근데 시험 대비 때는 한다. 왜? 그때 복습을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좀 자극을 주려고.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시험 때는 난 언성이 많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안녕. 자 보세요. 대입법 할게. 왜? 이거 y는 하고 정리하기 편하잖아. 자 2 곱하기잖아. 바로 해. 분배한다. (15x) 5x 분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 자, 그 다음에 y 어떻게 찾았어? 네가 구한 x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 계산? 응? 뭐가 다른데? 요즘 애들 종특징이 하나가 또 있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지수가 많으면 어렵게 느껴야 돼. 위축되고 문제를 봐.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별표. 안돼. 자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몇 A? 그냥 A야. 자 따라서 일단 나왔다. 아까 말했잖아. 무지수가 있어도 이거 연립 된다니까 이거. 돼요. 그럼 답은? 각각의 해를 P랑 Q라고 한대잖아. P, Q. 그럼 P분의 Q잖아. 예전 풀이면 이건 번분수 풀이가 되는데 요즘 풀이는 이건 나누기 개념이죠. Q는 Y 값이다. P는 X 값이다. 요즘 풀이는 이렇게 바뀌었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다면서. 이거지? 그래서 답이 뭐야? 3. 절대로 막힘이 없었어야 돼. 이건 원래대로면. 근데 지금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거 계산할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은 오늘은 반성해야 되는 거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도 해는 구할 수 있어요. 단 계산이 좀 짜증날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해보라고 하는 거 추천한다 이런 거 좀 해봐야 돼 라고 하는 건 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나 장담한다니까. 그때 당시 이거 아까 내가 보여준 유형 있죠? 개수 하나 안 나와 있던 문제. 그거 미지수 한번 제대로 구해봤으면 이거 분명히 연립해봤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느꼈잖아. 다음에 좀 해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잡혀 있었으면 논리 원칙에 대해서 이거 푸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743은 좀 헷갈려 사실. 이거는 좀 해볼게. 이건 예전에 내신 문제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갔다 오세요. 세 번째 문제는 좀 헷갈려. 안 헷갈리게 내가 최대한 도와줘 볼게. 옛날부터 설명을 내가 그때 다르게 하는데 이번에 유치공짝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 얘는 뭐의 응용이죠 일단? 연립방정식 두쌍 나온 것도 유형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풀이는 똑같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면 결론은 뭐였어? 개수가 다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서 x, y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식에 내가 싸그리 대입하면은 a, b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럼 이것도 조금 내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렵게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가 섞여 있는 이거를 그냥 풀던지. 난 더 빡세게 하고 싶다. 개수가 다 안 나와 있는 이거 두 개도 연립, 이것도 연립해.
그래서 xy 구해가지고 요식이나 요식에다가 놓으면 나와요. 한 번만 해보란 말이야. 계속 이 풀이를 할 수는 없어. 비효율적이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걸 시도를 못하죠. 이유가 있다니까 얘들아. 알았어? 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 절대로 공부에 있어서. 문제를 푼 게 몇천 문제인데 몇천 문제는 세지도 않았지만 중학교 때만 문제집을 열 몇 건씩 풀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 많아요. 선생님 시절에 있었던 문제. 중학교 문제를 막 2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풀어가니? 그런 적 없지. 그런 문제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기억 안 날까? 그런 문제는 2시간 풀었어. 답이 안 나와서 해설 봤더니 풀이가 3줄밖에 안 돼. 그럼 더 열받지. 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 특히 고등학교 문제 풀 때. 근데 왜 뭐가 열이 받냐면 나 자신한테 열이 받아. 풀이가 너무나 당연한 풀이가 써있는데 고등은 참고로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가 안 길어요. 생각보다. 너무 간결하게 써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가 써있는 그 개념 한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야. 나도 그런 시절 많았거든. 근데 그게 왜 기억이 아직도 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왜 기억이 나겠어요? 한 문제 2시간 동안 고민해봤냐고 물어봤잖아. 나 고등학교도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29번, 30번 어려운 문제 막 2시간씩 한 문제 2시간씩 풀고 나 도서관 가자 많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날 가서 2시간 동안 이거 하나 풀고 집에 간 날도 있어. 아직도 그 문제 기억. 문과 경우에서 확률 문제였거든. 풀이를 갖다 5줄밖에 안 돼. 난 2시간 고민해서 답이 나오긴 했어. 짜증이 나지 당연히. 나 자신은. 자, 여담이었고 보세요. 얘는 응용이잖아. 뭐가 다르죠? 니네가 평소에 풀던 거랑 두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아니라 다르죠. 둘이 해가 다르다가 나와 있죠.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잘 봐.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 당연히 여기에서 구했을 때 xy 값과 여기에서 구했을 때 xy 값은 다르다는 걸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죠? 혜민아 앞에 잘 봐라. 자, 요걸 만족시키는 xy 값, 요거죠 요거? 요걸 만족시키는 xy 값보다 얘네 둘이 다 4가 크대. 얘보다 4가 크대. 방금 말한 게 뭐예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식이지. 마치 뭐야? 이나가 뒤에서 풀어져 꼈던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조건이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x랑 같은 값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사실. 고등학교도 이런 장난질 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함수 문제 풀 때. 그래서 그 분들 이해시키려고 내가 요즘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은 x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요. 이 둘은 다른 xy. 달라. 다르잖아 색깔이. 물론 여기 연두색 xy는 여기의 방정식의 해겠죠. 여기 빨간색 xy는 여기의 방정식의 해겠죠. 이것도 풀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간결한 거 하나만 할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색깔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값이라는 걸 좀 익히라고 하는 거야. 자, 뭐라고 써 있었다?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4가 큰 거죠? 방금 말한 걸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연두색 x와 연두색 y는 각각 빨간색 x와 빨간색 y보다 얼마가 큰 거야? 4가 큰 거지? 이거 자체가 관계식이야. 자, 선생님이 국룰이라고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니네가 만든 관계식이나 문제에 써있는 관계식은 거의 대부분 어떻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거의 대부분 기존 문제에다가 대입하게 돼 있어. 고3 때까지 통이에요. 그럼 어디다 대입할까? 조심해. 이 연두색 이 칙 통째로 여기다 넣으면 돼? 색깔이 달라. 알겠어요? 물론 이건 돼. 이 식을 빨간색 x는 하고 정리는 할 수 있지. 등식이니까. 2항이잖아. 2항.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건 돼, 안 돼? 이건 돼. 계산이잖아 방금 말한 거. 근데 굳이 2항 하지 말고 이 상태로 넣자. 연두색 x입니다. 이거 언제 해봤어요? 식의 대입, 다항식에서 연두색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연두색 x가 소거되지. 뭐라 그랬어요? 연두색 x가 둘 다 소거된다. 대입 어디다가 한다고? 연두색 x 대신에. 연두색 y 대신에 즉 여기다가 넣는 거죠. 넣습니다.
자, 그럼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2 집어넣었어. 색깔이 뭘로 바뀌어? 빨간색 X로 바뀌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이거 넣는 거야. 그럼 빨간색 Y 플러스 4가 돼. 자, 밑에 줄도 마찬가지. 5 다음에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자, X 대신에 요거 넣는 거죠. 얼마야? 플러스 해야지? 그 다음에 Y 대신에 빨간색 Y 더하기 3. 됐냐? 그러면 새롭게 니네가 째려봐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얘는 머릿속에 지워 이제.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지 이제. 색깔이 같아졌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위아래 XY 값은 같은 존재가 됐죠. 색깔이 같잖아. 고등학교 문제 풀 때 그대로 이렇게 풀어줘. 수능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게 X는 방정식이 해야 맞죠? 그럼 이쪽 방정식의 해가 X고 이쪽 방정식의 해도 X면 둘이 같아?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건 일반적으로는 다르지. 그냥 뭐만 다 같은 거예요. 의미만 같은 거 아니야? 얘라는 의미만 같지 않아. 아시겠다. 그냥 유치하게 여기 어떤 엄마가 서 있고 여기 어떤 엄마가 서 있으면 같은 엄마냐고. 다른 아이의 엄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준 거야. 물론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럼 이제는 이제 색깔이 딱 통일이 됐으니까 니네가 평소 풀던 문제처럼 풀면 돼. 아까 내가 이거 어떤 문제의 응용이라고 했어? 연립방정식 두 세트 섞여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연립방정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푼다? 개수가 싹 다 나와 있는 식 두 개만 끄집어내서 먼저 연립해서 푸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알겠나? 그럼 여기 봐봐. 개수가 싹 다 나와 있는 식이 이제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경험에 의해서 이거 두 개를 먼저 연립을 하는 거야. 됐니? 그거만 다시 써볼게요. 연두색식 두 개만. 어차피 이해 안 와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얘가 언제 오답을 쓸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면서 좀 활용 좀 해봐. 어려운 문제는. 자, 통일됐으니까 빨간색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에 식 이거. 물론 이건 어려운 식이야. 알았지? 논리 과정만 이해하자 말이야. 자, 밑에 식 정리하면은 8, 3, 12 빼면은 1인 거야. 이거 해 구할 수 있죠 이제? 자, 이제 대입법 할까? 자, 5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9x는 맞구나.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3인가요? 자, 지금 구하는 거는 누구의 해예요? 빨간색이었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봅시다. 뭐 구하는 거냐? 뭐 A, B를 구하는 거네. 자, 문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한 발 남았어. 일단 빨간색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푸는 거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일단. 이걸 또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계속 색깔 구분 왜 했겠어? 이거 잘 풀어놓고 이걸 또 여기다 넣는 인간들이 있어. 이 빨간색은 누구의 해야?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였잖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나 넣고 싶다. 연두색 XY를 찾아서 대입하는 건 괜찮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나는 지금 연두색과 빨간색의 관계식을 써놨잖아. 난 선생님 전 곧 죽어도 여기다 넣고 싶어요. 뭐 넣으세요. 단 이건 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연두색 X는 4 더하면 되잖아. 4 더하면 되잖아. 3. 자, 여기도 4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7. 꼭 대입하고 싶으면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 A 구할 때. 과정 알겠어? 색깔 구분 왜 했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옛날에 말로 했어. 이러니까 애들이 뭐지? 헷갈려 애들이 자꾸. 자, 근데 어쨌든 네. 굳이 뭐 저렇게 이 바꿔가지고 넣을 필요 있을까 싶기는 해. 빨간색 XY식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제일 낫지. 자,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 나오겠죠 뭐. 자, 그럼 이거 넣어보자. 요 식이 요거였나?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자, 넣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면 3, 5, 15. 그 다음에 3이니까
7 마이너스. 자, A는 마이너스. A 0이냐? 네. 이런 허무함이. 자, B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맞죠? 자,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B는 3인가 없나? 자, 더하면 3이네. 3이네요. 3. 답은 2번. 자, 아까 말한 대로 오답 질문은 얼굴 나와요. 빨리 앉으세요. 전기 센서 써도 되죠. 뒷걸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얼굴 나와. 어그로. 자, 보시면 11번, 12번이요.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찾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질문 받다 만 거. 정확하게 연립방정식 활용적 질문 하나도 안 받았다. 그치? 그거는 오늘 해온 숙제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쭉 받도록 하고, 다음 시간 일정은 아무래도 수요일이죠? 월요일은 휴강이고, 네. 그날 일단 오늘 시험 본 거 피드백 하는 거 1시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고, 1시간 가까이. 네. 잘 고쳐야지만 시간 절약이 됩니다. 책 찾아서 열심히 고쳐오시고, 다음에 뭐 숙제 고치고 하는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요거 질문 받는 것만 해도 또 1시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워버리긴 했지만 질문 문제 많았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거의 고치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 진도는 못 나간다 내가 보기에. 물론 그날은 쪽지 시험도 본다. 오늘은 쪽지 시험 이제 단원 평가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진도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나갈 거예요. 알겠지? 참고하시고. 네. 틀린 건 어쩔 수 없고 니네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점은 뭐겠어?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해왔으면 그걸 반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건 합격을 바라는 게 아니다. 뭐 망칠 수 있죠. 더 이상 떨어질 성적이 없잖아요. 이제. 네? 올라갈 성적만 남았잖아요. 시험. 떨어질 성적이 있어? 네. 몇 점 남았어? 좋아. 응? 다음에 시험 봤을 땐 공부를 좀 준비를 해와서 난 난이도는 이 상태에서 안 바꿔요. 컨셉은 난 많이 바뀌지 않아. 왜요? 고난이도를 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잘 틀리거나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 그게 고난이도잖아. 아닌데요? 진짜요? 고난이도 하나 만들어줄까? 1차 부등식 뭐 나오나? 네. 아니요? 기본 난이도가 센 C단계야 그런 건데. 자, 뭐 아직 그거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질문했던 거 선생님 책에 다 체크해놔. 나중에 지금 가면 그거 보면서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힌트를 줬잖아. B 플러스랑 만점 도전만큼을 좀 풀어보라. 자, 아까 니네가 연립방정식 활용 질문한 것도 거의 B 플러스는 거의 다 물어봤잖아. 그럼 다음에 이거 시험 때 낼 거야 또. 잘 찾아서 고쳐와. 일단 열심히 얼마나 고치는 건지도 후속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답이 죽어도 안 나온다. 뭐 답을 적진 않았지만 안 고쳐지면 도와줄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럼 11번형 1에 대한 문제. 이것도 1학년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럼 아이디어가 뭐였냐?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일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0%고 모든 걸 달성하면 100%야.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캐릭터 레벨 경험치 키우는 막대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시행을 했는데 하루에 20%씩 계속 달성을 한 거야. 자, 비율이 안 맞네. 뭐 이틀째에는 40%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달성하면 100%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5일이 걸린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원래 개념상 보면은 비율입니다. 뭔지 알지? 그러면 100분율로 나타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나타나게 되면 비율을 분수로 많이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20%라는 얘기는 전체 5분의 1의 비율인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1학년 때도 그렇고 이번 방정식 때도 그렇고 일에 대한 이런 퍼센테이지 문제는 퍼센트를 잘 안 써. 분수를 많이 써요. 그러면 미지수를 뭐를 쓰느냐? 좀 독특한 게 실제 이거는 5분의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율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얼만큼 일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 100%에 해당하는 일의 양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종이접기를 한다 치면 이게 100마리일 수도 있지만 500마리일 수도 있고 1000마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특히나 이렇게 비율과 관련된 식을 세우는 게 많고, 자, 좀 책을 보니까 실제 일한 양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방금 말한 게 뭐냐면 요 유형의 응용이 뭐냐면 실제 일한 양을 구해야 되거나 미지수를 써서 식 세우는 문제들도 간혹 나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대부분의 일에 대한 문제는 진짜 값을 몰라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을 미지수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100%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야? 100분의 100이잖아. 1이죠. 그래서 전체 이 사람이 일해야 되는 양을 실제 값을 모를 때, 실제 얼만큼 일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1이라는 상대적인 비율로 식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개념 비와 비율 초등학교 과정인 거예요. 자, 됐니?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쓰는 거랑 이런 건 똑같은데 한번 봅시다. 비교를 좀 해보면 782번은 며칠 만에 끝냈다. 시간의 단위가 1이지 1. 물론 고속시는 아니야. 783번은 몇 시간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84번도 몇 시간 했다라고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782번 같은 며칠이라고 나와 있으면 시간의 단위가 1이지 1. 그럼 보통은 뭐를 미지수를 놓느냐? 782번 같은 경우는 형과 동생 써 있는 거 맞죠? 그랬을 때 형과 동생이 하루 동안에 언제 동안에?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체적인 수치를 놓는 게 아니라 비율을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인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안 써 있잖아. 구체적인 값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비율을 의미하는 식을 세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이 있느냐? 이 사람이 하루 동안 내가 예시를 들면 하루에 5분의 1을 하는 거잖아. 맞나? 근데 형이 실제로 하루에 얼만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아 형과 동생이 같이 한 거구나. 나 문제 잘못 봤다. 쏘리. 근데 끝낼 수 있는 일을 형이 먼저 10일을 한 후 나머지를 동생이 4일 동안 했다. 뭔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조건은 같이 한 거지. 동시에. 두 번째 조건은 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따로따로 한 거죠. 이건 괜찮나? 그럼 모르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도대체가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비율을 모르죠. 왜 비율이라고 그랬어? 실제 일한 양을 모른다니까. 그때는 거의 비율이란 말이야.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냐? 최종 결론.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조차도 미지수를 쓰는데 그게 비율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럼 난 이렇게 해볼게. 형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몰라요. X. 동생은 Y.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의 비율이라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값이 뭐가 나와? 이것처럼 분수가 많이 나와. 비율이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 갖고 식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이 사람은 하루에 5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지.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전체 해야 되는 일의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니네 하루에 5분의 1씩 일을 하면은 전체 100%를 채우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 5일. 그러면 그걸 식으로 세워봐. 왜 5일이야? 여기다가 5를 곱하면 1이 되지. 그럼 개념상 얘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의 비율이고 이건 뭐야? 일한 시간이 되겠죠. 약간 뭐랑 비슷해? 속력 시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다. 자, 속력의 뜻이 뭐예요?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아니냐? 그게 분수잖아. 예? 맞아요? 아니에요? 속력이 이미 분수고 비율이야. 그래서 이거 식 세우는 아이디어가 거속시랑 좀 연관성이 있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거리잖아. 맞아요? 그럼 이동거리를 1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한 일. 근데 이거 조금 억지성을 보면은 차가 1시간 동안 100km를 움직였어. 그럼 시속 100이잖아. 5시간 움직이면 500km 움직인 거 맞지? 그럼 차 입장에서는 500km는 일한 거 아니야? 조금 억지성을 띠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지. 뭐라고? 500km 움직였으면 그만큼 차가 일을 한 거잖아. 그럼 실제 일한 양이 500km인 거잖아. 조금 억지성을 띠면. 따라서 요거를 이동거리처럼 좀 인식을 하고 요거는 속력이고 5시간 또는 5일은 실제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식 세우기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결론 일회양 식 세우기 아이디어는 첫 번째 비율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거속시랑 연관이 좀 있다. 괜찮니? 있니? 자, 지금도 어차피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럼 782번은 미지수를 이걸 써서 한번 식을 세워보는 걸 추천하고, 자 783번하고 784번은
일이 아니라 시간이죠. 근데 식 세우는 게 이거랑 다르지 않아서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풀 거야.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두 호수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자 A 호수랑 B 호수를 동시에 쓰지 않았어요. A 호수 먼저 3시간 그 다음에 B 호수 다음에 2시간 했더니 가득 찼다.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돼? 가득 찼다는 얘기는 미션을 끝냈다는 거지. 즉 이걸 다 한 거야. 두 번째 A 호수로 6시간 일하고 B 호수로 1시간 일을 했더니 물탱크가 또 가득 찼다. 마찬가지로 100% 수행을 다 한 거야. 그랬을 때 A 호수로만 채우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자 아까랑 똑같아요. 뭐를 미지수를 넣어야 되냐면 일한 시간은 문제에 써있죠.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 했어요? 그럼 뭐를 몰라? 빗댄 거 기준으로 보면 속력을 모르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일한 양에서 비해서는 속력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특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되겠죠. 왜? 시간의 단위가 일이 아니잖아. 시간이잖아. 괜찮아 여기까지?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A 호수와 B 호수가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들이부은 일의 양 동안 한 물을 부은 양이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절대적인 수치를 알아야 몰라야 해도 모르죠. 그래서 또 비율입니다. 얘도. 자, 좀 줄여 썼어. 무슨 의미야? A 호수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의 비율이라는 거죠. 항상 일한 양의 비율을 미지수 쓰진 않아요. 민준아 앞에 잘 봐라. 어렵다. 잘 봐. 수업 시간엔 최대한 집중해야 돼. 어려워. 활용은 어렵다고 그랬잖아. 똑바로 집중해 그나마 되지. 딴짓하고 있으면 몰라요. 자 미지수 났잖아요. 식을 이제 세워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일한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속력 곱하기 시간처럼 뭐랑 뭐를 곱한다고? 특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의 비율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A 호수로 3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러면 A 호수로 3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뭐랑 뭐를 곱하면 돼?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버섯치처럼 생각하면 돼. 쉽게 보면. 자, 그 다음에 B 호수로 2시간 동안 일했으면은 시간당 Y를 일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더니 전체를 다 해결했다며. 그럼 어떻게씩 세울 수 있어요? 둘이 일한 양을 더하면 정확하게 100% 일을 다 한 거지. 근데 이게 다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XY 뭐 나와요? 분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근데 분수가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조건 뭐 있어요? A 호수로 6시간이니까 똑같이 시간 곱하기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속력 같은 거. 그 다음에 B 호수로는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둘이 더한 게 마찬가지로 전제 해결했으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이건 좀 풀어줄게. 계산하면 분수가 나와. 풀어주는 이유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와. 자, 그럼 비교해보자. 이건 무슨 뜻이야? 1시간 동안 9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3분의 1만큼 일을 한 거야. 참 아까랑 똑같아요. 만약 문제는 뭐 물어봤어? A 호수 혼자서만 물을 채우고 싶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하루가 아니죠?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에다가 뭐를 곱하면 실제 다시 하루네.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에다가 뭐를 곱하면 한 일의 양이 된다 했어요. 시간을 곱하면 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뭐야? A 호수로만 물탱크를 가득 채웠다. 전체 다 한 거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곱해서? 1이 돼야 돼. 그럼 네모에 뭐가 돼요? 9죠. 크게 답이요. 자, 그래서 답은 9시간이고, 자, 연습 삼아 해보면은 B 호수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전체 다 했어요.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 B의 시간은 3시간이죠. 이 문제에서는 A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9시간이 됩니다. 결국은 비율 개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학기 때 있었던 비와 비율, 비례 배분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어제 초등 클리닝에서 또 아주 많은 걸 봤거든요. 초등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다시 느끼고 있어요. 기본 개념적인 게 초딩 때 다 나와. 자, 솔직한 말로 도형은 내가 안 하려고요. 얘네가 할 수 있습니다. 안 할게. 해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자, 아까 1단계 다 한다고 그랬죠. 자, 다 적으면 17번 유형 찾아야 되죠. 16번 유형까지는 숙제가 저번에 나갔던 거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고. 자, 17, 18, 19까지 다 성령 거속시 문제입니다. 17번은 1학년 때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18번도 마찬가지고 원래 유형이 거속시 유형이 뭐 다리를 건너는 문제 그런 것도 몇 개 있는데 여기 빠졌네. 다리 건너는 문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자, 그랬을 때 19번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트랙을 도는 거래요. 이것도 좀 분석하고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림 공부를 잠깐만 해볼게요. 뭐 그림 공부는 아니고 상황 판단. 자, 일단 17번 영에 있는 거는 네모 박스 써 있는 거 글씨 한번 보내. 네모 안에 있는 거. A, B 두 사람이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처음 만날 때 밑에 식을 다음과 같이 세우세요라고 말이 써 있죠. 그게 왜 곧다구로 생겼는지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이라 그러지. 두 가지가 있어 조건이 원래는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랑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 자, 내 반대 방향으로 쉬워. 잘 봐. 이거 위에다가 쬐끄맣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스트잇을 그리거나. 어차피 다음 문제랑 연결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황 판단만 해볼게. 반대 방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빠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좀 느리다고 판단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좀 느린 사람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은 일단 딱 절반으로 나눈 요 지점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여기쯤 만나지 않을까? 최초로 만난 지점이 괜찮아요? 그랬을 때 만난 지점이 여기일 때 둘 사이의 관계식은 뭐를 세울 수 있냐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트랙의 둘레 길이가 보통 나와 있어. 한 바퀴가 몇 미터, 몇 킬로미터인지 나와 있는데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느린 사람이 움직인 이동 거리입니다. 파란색은 뭐예요? 빠른 사람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언제까지 움직이냐? 처음 만날 때까지. 그러면 노란색 이동 거리와 파란색 이동 거리랑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트랙 둘레랑 관계가 있어. 뭐야? 두 개 더하면 한 바퀴잖아.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직관적으로. 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식은 만나기까지 두 사람의 뭐를 더해? 이동 거리를 더해. 합이 뭐랑 같다? 트랙 한 바퀴. 나는 보통 고를 때 동네 한 바퀴라고 그러는데 트랙 한 바퀴랑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같은 방향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다. 출발점이 여기야. 자, 노란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럼 출발하면서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생각하면 육상 경기 같은 거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스펙이 딸리는 애보다 스펙이 좋은 애가 바로 앞서 나가겠죠. 그러면 계속 돌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따라잡기. 한 바퀴를 따라잡죠, 정확하게.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거에서 그런 일 가끔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핵심이야. 그럼 노란색이 겁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파란색이 이미 얘를 추월한 거야, 출발할 때부터. 그러면 이미 추월해서 지나가다 보면 거북이가 토끼랑 뛰는 거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이 없겠죠. 뛰다 보면 반드시 빠른 파란색이 노란색을 앞지르는 순간이 한 번 생기지. 이해됐어요? 앞지른다. 그럼 그 앞지른다는 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한 바퀴 따라잡은 거야.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한 바퀴를 따라잡은 이유가 뭐야? 한 바퀴를 더 뛴 거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빠른 애가 한 바퀴를 느린 애보다 더 뛴 거야.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빠른 애와 느린 애가 다시 만났을 때 빠른 애와 느린 애가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였어요? 빠른 애와 느린 애의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식 세울 때 꼭 세워야 되는 식이 뭐냐면 같은 방향인 경우는
반대 방향일 땐 더하기고요. 같은 방향일 때는 이동거리를 차를 계산합니다. 자, 요게 뭐다? 동네 한 바퀴랑 같다. 트랙 한 바퀴와 같다. 자, 그림을 통한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땐 더해야 되고요. 같은 방향일 땐 빠른 애에서 느린 애를 빼면 된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 17번 유형이 요거고 18번 유형은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엔 18번 유형이 더 잘 나와. 자, 17번 유형은 대표 문제 볼게.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얻었잖아. 근데 그거 거기에 또 흥분하면 기존에 배웠던 사실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는 어쨌거나 거석시지. 단위 먼저 맞춰야 되지. 이 문제는 단위 통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0.6km가 불편한 거 알겠죠? 분속 100m니까 속력의 거리 단위는 미터로 돼 있죠. 맞나? 따라서 거기 있는 0.6을 일단 600m로 바꿔놓으세요. 괜찮지? 내가 풀이는 다 일관성이 있다니까. 자, 그랬을 때 속력이 나와 있을 때, 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B가 걸은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자, B가 걸은 거리 물어봤죠? 내가 아까 그림으로 빗댔을 때, 자, 누가 빨라? B가 빠르네, 맞지? 그럼 내가 그린 거에다가 좀 대입을 해보면 B가 빠르고 A가 느린 거죠. 물어본 게 그럼 B의 이동거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잘 일단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걸 쓰긴 쓴다며.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야. 그럼 B를 물어봤으면 미지수를 일단 두 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하나는 X를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미지수 두 개 써야 되니까.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만나기까지야. 만날 때까지 최초로 만났을 때, 자 A의 이동거리 와 B의 이동거리를 각각 X라고 놓는데 단위가 미터겠죠. 우리는 거리 단위를 미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게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식은 뭐라고? 이동거리의 합이 동네 한 바퀴랑 같다. 자,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은 요거겠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동네 한 바퀴가 600m였어요. 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건 아니잖아. 뭐를 배워야 될까요? 시간에 관련된 식? 어찌하여? 근거를 들어야죠.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이죠. 저번에 얘기했지. 동시에 출발했다 조건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시간이 같다고 했잖아. 자, 따라서 지금 말한 건 거리식이었고 애들이 잘 놓치는 게 이제 동시에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같다. 동시에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얘기니까 자, 이렇게 팍팍팍 떠올라야 돼. 식 세울 때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연습 많이 했을 때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두 사람의 시간이 같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겠네. A의 속력과 B의 속력, 미안하다. 시간이죠, 미안하다. A의 시간과 B의 시간이 갖다 놓으면 되잖아. 자,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거리는 A의 거리, B의 거리 맞니? 속력은 A가 50, B가 100이죠. 자, 그러면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나 한번 판단하고 넘어가자. 1학년 때 나왔을 거야? 안 나왔을 거야? 나왔어요. 대입법화만 또 만들어져 1학년식이.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살짝 거속식 응용에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거 계산해서 풀면 답이 그냥 나오죠. X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B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Y 값 찾아야 돼. 그럼 X는 거들떠볼 필요 없으니까 계산 센스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소거시키면 된다고 했죠. 맞지? 자, 계산은 본인이 한번 해보고 요 느낌 그대로 다음 유형. 자, 다음 것도 대표 문제가 더 귀찮은 문제네. 배고프다. 얘네 나가면 집에 가면 밥 먹지? 아니요. 뭐 하는 거지? 스카 가는데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자꾸? 어? 난 아니잖아. 네. 나야? 저 때문이에요.
같이 굶자. 내가 왜 넋두리느라 하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전 두유 먹을 건데요. 안 부러우지. 자, 너무 아, 세뱃돈 많이 받아서 와라. 알아서 세뱃돈 주세요. 주세요. 뭔 소리야? 네. 나 세뱃돈 줄 안 줘. 왜요? 세뱃돈 줄 나이가 아니야. 받으세요? 엥? 받으세요? 받질 않지. 엥? 선생님은 월급쟁이가 된 뒤로는 세뱃돈 받은 적이 없고 원래 그 국룰이야. 취직하면 세뱃돈 안 줘. 왜요? 님 취직 안 했으니까 세뱃돈 주는 거. 이순영. 그럼 취직 안 했네요. 선생님 20대 중반까지만 세뱃돈 받았어. 백수는 점점 물가에 따라 올랐죠. 아기 때는 1,000원만 받던 물가가 오르면서 10,000원까지 올랐나? 요즘은 기본 5만 원이라면서? 10,000원 주면 욕한다면서? 다른 거는 엄청난 물가의 차이를 느끼고 50배가 됐네. 만원 짜장면 값도 50배 올랐나? 4배 올랐대요. 이 자본주의 너무 네, 심해졌어. 기현이가 말했어요. 4배 올랐다. 자 봐. 얘는 문제를 읽어보면 읽기에 앞서서 단위 맞춰줘야 되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근데 얘를 좀 다른 게 있어. 이 문제 속력이 언급되고 있었지.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3km의 트랙. 태광이와 은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자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건 요 개념 쓰면 되겠죠 이제. 반대 방향 도는 건 바로 두 번째 조건에 써 있죠. 그럼 요거 쓸 거다. 근데 차이점이 이제 뭐야? 이 문제에 속력이 써 있었는데 801번은 속력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줄에 보니까 태광이는 1분에 몇 미터를 걷나요? 이게 속력 아니야? 속력을 물어봤지.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이 문제의 좀 친절한 포인트는 1분에 몇 미터를 걷느냐라는 단위를 이렇게 정해서 써 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 1분에 몇 미터면 시간의 단위는 미터인 거 아니 미안하다. 시간의 단위는 분인 거잖아.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정해준 거야.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써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 태광이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어디다 맞추는 게 편해요? 그땐 네가 신이야. 네가 정하면 돼. 뭐가 미터로 하는 게 좋을까? 킬로미터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시간이 좋을까? 미터가 좋을까? 아니 시간 저 미터래. 시간이 좋을까? 분이 좋을까는 문제를 좀 보는 게 낫죠. 만약에 이게 단위가 안 써 있었으면 자 둘레는 킬로미터 단위고 시간은 시간의 단위예요. 맞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또 분이야. 그럼 이게 좀 헷갈리지. 통상적인 개념은 공률은 아닌데 관례적으로 킬로미터는 시간하고 많이 짝을 지어요. 미터는 분이나 초로 많이 해. 왜냐면 얘랑 만나면 단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작아지거나 계산이 불편해. 이거 나는 참고해. 한번 현실에서도 이래. 현실에서 진짜 차에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진짜요? 킬로미터 퍼 초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떨 때 쓰는 팁인 거야? 속력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을 때. 이해되지? 그러면 한 경우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센티미터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분 몇 미터를 가는가가 안 써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싫으니까 정하세요. 셋 중에 하나로. 네. 어떻게 단위로 맞추든 답은 나와. 근데 이 문제는 미터, 분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언급 안 되는 게 802번도 마지막 줄에 보세요. 시속 몇 킬로냐라고 단위를 정해줬죠. 이해됐어? 803번 보세요. 얘는 보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지. 분속 미터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기에 따라서 하면 돼. 근데 안 나와 있을 때 얘기하자. 안 나와 있을 때 괜찮냐? 근데 라센이랑 좀 조건을 많이 줬네요. 자, 푸는 건 801번을 해볼게. 그러면 시간은 분으로 바꾸고 거리는 미터로 해야 되는 거 괜찮죠? 그럼 거기에 의거해서 바꿔야 되는 건 킬로미터 바꿔야죠? 시간도 분으로 바꿔야죠? 같은 방향일 때 60분인 거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 20분인 거야. 더 맞출 거 없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반대 방향이면 합, 같은 방향이면 차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죠. 근데 반대 방향 먼저 해보자. 합이지?
두 사람의 이동거리 합이야. 미지수를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속력이죠. 자, 따라서 태광이랑 은별이가. 네? 그 사람 이름. 자, 태광이의 속력과 은별이의 속력을 미지수를 써줘야 돼. 그러면 x 미터 퍼 분이죠. 분속 x 미터. 은별이는 y 미터 퍼 분. 분속 y 미터. 이렇게 놓자. 자, 속력 났어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대로 이동거리의 합이니까 거리 공식 써야지.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근데 잘 봐. 또 당연한 건데 못 깨우치고. 니네가 이미 앞에서 깨우친 사실이 있어. 이 문제는 속력은 안 나와, 속력은 나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지 지금. 둘이 몇 분 만에 만났다고 써있니? 그걸 식 세웠잖아. 니네는 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뭘 깨우쳤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두 대상의 시간이 같다. 그럼 여긴 적용 못해? 당연히 시간 같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은 몇 분 동안 걸려서 만난 거예요? 반대 방향? 둘이 딱 20분 걸려서 만난 거지. 그럼 이게 뭔 뜻이야? 20분 만에 만났다는 게 뭔 뜻이냐고? 두 사람의 시간이야. 왜? 같다니까? 동시에라서.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 자, 20분이 뜻하는 게 뭐야?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뭐야? 두 사람의 시간 단위라고. 시간. 자, 따라서 속력, 태광이의 속력과 시간, 은별이의 속력과 시간. 왜 20분을 곱했는지 이해하면 된다고요.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입니다. 동시이기 때문에 더하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일 때 더하면 동네 한 바퀴 3000m가 된다 했지? 자, 이게 반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기만 하면 되는데. 자, 누가 빠른지 나와 있지 않나? 태광이가 빠르대. 태광이가 더 속력이 빨라. 그러면 왜 빠르다고 왜 나왔는지 알겠죠? 야, 차를 계산하려면 빠른 애가 누군지 느린 애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안 나와있으면 식을 세우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태광이가 빠르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동거리가 누가 더 길어? 태광이가 빠르겠지. 길겠지. 그럼 태광이가 은별이를 따라잡는 거잖아. 괜찮죠? 저쪽 파란색이 태광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동거리의 차는 태광이의 이동거리에서 은별이의 이동거리를 빼는데, 자, 똑같은 개념 계산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60분 만에 만났다는 얘기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만나기까지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입니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둘 다 시간이 똑같아요. 동시에니까. 알았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속력에다 이제 뭐를 곱한다? 60분을 곱해야지. 왜 여기다 먼저 곱했어? 태광이가 빠르니까. 빼기 은별이의 이동거리는 이거겠지. 자, 이동거리의 차가 뭐랑 같다 했어요? 동네 한 바퀴. 좀 꼼꼼하게 풀지 않으면 잘 틀려요, 생각보다. 의미가 뭘까? 이거 각각이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어요. 자, 그냥 연립해서 풀면 뭐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게 답, 아니다. 태광이냐? x 구하는 게 답이죠. 답은 본인이 한번 집에서 내보시도록 하고. 자, 다음 거 농도 문제 나와요. 응? 이거 수학생이 냈는데. 이거 수학생이 냈는데. 내가 대단하다고? 수학생이 학교? 이거 냈는데 학교에서? 네, 안 알려주고 냈어요. 학교에서? 이걸 왜 해, 갑자기? 아, 이 유형을 냈다고? 초등학교? 중1 때 이게 되나? 안 내는데? 냈는데? 안 내는데? 언제 냈어? 배 했는데. 언제 냈어? 이걸 중1 버전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준비됐지. 자, 빨리 하자. 시간이 얼마 없어. 자, 농도 개념은 부등식 때 이거 이번에 시험도 봤잖아. 마지막 문제쯤에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농도 문제에서 조건을 한 줄 요약한 후에 다 소금의 양 공식으로 다 환원했죠. 바꿨죠. 자, 똑같아 풀이가. 잘 봐. 앞에서 했던 조건이랑 똑같아. 자, 806번 보세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다. 앞에 있었어요. 807번 보세요. 소금물에다가 설탕을 들이부었다. 앞에서 소금을 넣었다고 써있었지. 똑같아.
물론 앞에서는 이거 B 플러스였어. 808번 소금물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었다. 섞은 건 똑같죠? 809번 조금 다른 게 있지. 두 개를 섞은 후 물을 또 부었대. 물 들이부은 거 추가됐을 뿐 왜 B 플러스인지 난 모르겠어. 자, 뭐 할 거냐면 설탕 붓는 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뭐 한다고? 한 줄 요약. 20%의 소금물에 설탕을 넣었대. 32%가 됐대. 몇 그램? 200g. 자, 기억이 난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나 공간을 좀 비워놨지? 뭐가 안 써있어요 지금? 20% 설탕물에 몇 g이지 안 나와있어요. 맞지? 다음에 설탕도 몇 g을 부었는지 안 나와있죠? 그럼 각이 섰지? 모르는 거 두 개잖아. 저게 미지수일 확률이 높아. 알겠어요? 몇 g인지가 안 나와있잖아. 단!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이지 1학년 때 나왔어 이것도. 1학년 때 이렇게 풀었다고. 만약에 자 이거 뭐 물어봤냐? 넣은 설탕량을 물어봤네. 자 필기하지 마. 이걸 물어봤어. 1학년 때 이거 물어봤으면 여기 x 넣겠지. 얘는 뭐라고 넣는 거야? 두 개를 섞어서 부피가 이게 된 거야. 200-x 하면 되죠? 1학년 때 식이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 소금의 양 공식으로 바꾸면 돼. 이게 1학년 거야. 2학년 건 어떻게 하면 돼? y 나야죠. 됐니?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양 공식 기억하지 아직?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다. 100분의 농도 소금물. 다음 설탕은 순도 100%. 자 다시 말하면 물이 없죠? 소금의 양으로 바꿀 게 있어요. 아니 소금의 양으로 공식 써서 바꿀 일이 있어 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소금의 양이다. 그러니까 이건 x만 쓰면 돼. 만약에 기억을 떠올려봐. 이게 물이었다면 물은 소금이 없지. 그럼 바꿀 양이 있어? 소금의 양이? 없지. 그땐 생략했잖아. 저번에 한 거야. 얘는 지 자체가 소금이니까 그냥 x 그대로 내려 쓰면 된다. 소금의 양 공식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이거 더한 게 뭐가 된다? 이쪽에 소금과 같다. 100분의 농도 소금물. 됐어요?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근데 이미 1학년 걸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 야, 니네 아까 왜 여기 200-x라고 넣는다고 했어? 부피의 합이 전체이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그게 두 번째 식인 거야. 다시 얘랑 더한 게 전체 부피가 돼. 이거 하나가 두 번째 식이야. x 플러스 y는 전체 부피. 물론 이걸 대입법해서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1학년식이 만들어져. 자, 결국 이 문제도 중요할 거다. 자, 계산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다음 거 하나 하고 가자. 자, 방식 똑같습니다. 이게 또 유형이 딱 두 개잖아. 부등식도 농도 문제 찾아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가 이제 요런 거랑 똑같은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섞는 과정을 두 개를 알려줬어. 아니면 하나만 섞다가 두 개를 섞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이 추가된 거밖에 없어. 그럼 얘는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섞는 과정을 두 줄 써줬죠. 대표 문제도 보세요. A랑 B가 있는데 A, B를 이렇게 섞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A랑 B를 또 이렇게 섞었더니 7이 되었다. 섞는 과정 두 개 써있지? 그럼 이건 더 쉬운 거야 사실. 대놓고 조건 두 개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오히려 애들은 이걸 더 어려워해. 물을 붓거나 물을 증발시키거나 소금을 넣거나 이런 게 애들은 더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나 풀이 과정에 대한 팁이 알려져 있으니 뭐 푸는 건 똑같지. 대표 문제 한번 갑시다. 쓴다. A 100g, B 200g 했더니 6%가 되었다. 다음 거는 뭐니? 소금물 A는 200g, B는 100g, 7%가 되었다. 앞에 푼 거랑 비교해 보시죠. 조건이 두 개인 건 좋은데 뭐가 좀 허전한 거 없어? 부피를 항상 놓치지 말라고. 두 개 섞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안 나와 있다고 당황하면 안 되지. 몇 그램? 300 써야지 이거. 요것도 섞어서 300이지?
다 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소금이하고는 바꾸면 됩니다. 바꾸자. 어떻게 돼? 아, 미지수를 안 썼네요. 자, 물어본 거 뭡니까? A의 농도. 자, 그럼 저거랑 비교해봐. 여긴 농도가 언급이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는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X%, Y%라고만 쓰면 끝이다. 이제 꼭 보면 저 문제는 있다가 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 조건. 그게 거의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보여. 비교하다 보면. 아까 트랙 문제도 2개 풀면서 내가 보여줬잖아. 이 문제 속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속력이 없어. 아까 얘기했죠. 그것도 공부해야 돼. 식수형은 되겠죠.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식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계산 쉬워. 다 날라가. 쉽게 나왔어.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얘도 100 다 날라가죠. 그래서 계산은 겁나 쉽다. 이건 써줄게. 반대로 나왔네. 맞구나. 자, 이게 8이 나오고 5가 나왔네. A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 이게 답이겠죠? 답은 3번.